매머드가 왔습니다. 이 매머드를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할지 저는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구경북 아파트와 함께 대명자의 그랜드시티 함께 살펴보시죠. 대명자의 그랜드시티는 대구광역시 남구대명 3동 2301-2번지 1원에 총 2023세대 규모로 공급합니다. 그 중에 1501세대가 일반 공급에 나왔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공급은 11월 7일, 1순위는 11월 8일, 2순위는 11월 9일이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17일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정비사업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46, 59, 70, 84, 101 타입을 공급합니다. 부대안가는 84 기준으로 5억 6,500, 5억 5,800 보여주고 있네요. 입주 예정월은 2026년 4월이고요. 시공사는 GS건설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명자의 그랜드시티는 2023세대 대단지입니다. 세대수에서 충분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 기다린 곳입니다. 기다리다 지쳐 어색한 시장 분위기 속에 분양을 하게 되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참 야속합니다. 그렇죠? 소형 평수 위주로 구성된 대단지이기에 우리가 선호하는 84와 101은 일반 공급 1501세대 중 524세대 3분의 1만 우리의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개발 단지이기 때문에 임대 단지를 의무로 갖고 있습니다. 112동과 113동이 임대에 해당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성남초등학교가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길을 하나 건너야 한다는 점은 부모님에게는 약간 부담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드류파크 KCC 스위첸까지 합쳐서 이 일대가 2800세대가량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일대의 변화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반고개역까지 걸어가는 것은 대단히 무리입니다. 19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남산역까지 가는 것도 15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지도로 보면 뭔가 더블 역세권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멉니다. 차로도 꽤 가야 하는 거리니까 절대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기준으로 땀이 나면 역세권이 아닙니다. 이 정도를 걸어가면 겨울에 걸어가도 땀이 나고 지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배치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두 군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굿모닝 병원을 품고 있습니다. 이곳은 뇌졸중 전문 신경외과 병원입니다. 대명시장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돼지국밥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아는 그분, 대구의 몰래쿠파님의 블로그에 대명시장 현풍 장수국밥이 다회차 심지어 5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가면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자의 그랜드시티 준공이 2026년입니다. 아직 한참 멀었기에 적은 투자금으로 가져가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내 옆단지 입주장을 보면서 겁에 질립니다. 어디가 더 저렴한지 네이버 부동산을 여는 순간 단번에 알 수 있기 때문이겠죠. 악조건 속에서 많은 물량을 계약시켜야 하니 좋은 조건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금 무이자와 발코니 확장 무상을 갖고 왔네요. 우리는 입지 대비 가격과 통 가격 자체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단지 배치도 동호수 배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동과 남서를 주력으로 배치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공 보행 통로가 두 군데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군요. 모두 함께 누리는 자이입니다. 건폐율이 13%이기 때문에 조경 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자이하면 조경으로 또 알아주죠. 울창한 숲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겠습니다. 101동에서 104동까지 1에서 3호 라인의 남동과 107동과 110동 5호 라인의 남서와 이 105동과 106동의 앞산 조망 정도가 상당히 좋겠습니다. 동간 간격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굿모닝 병원의 경우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 114동과 115, 116, 117동이 15에서 17층 높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7동에서 110동은 19층 위로는 올라가줘야 그런 대로 조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소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33m 도로에 소음막이일까요? 대놓고 서양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 116동과 117동에서는 이월드가 보일 것 같습니다. 동호수 배치도 보시면 중간중간 이빨이 빠져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곳은 조합원분들께서 가져가신 곳입니다. 84A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임대세대가 포함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직방 3D 단지 투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세대 다 지어지면 정말 웅장할 것 같습니다. 내가 살기보다는 조경 구경하러 가보고 싶은 곳이네요. 이어서 평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채롭게 구성이 됩니다. 먼저 46A 타입입니다. 176세대에 공급되고요. 3베이 판상형 구조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정말 컴팩트한 구조죠. 있을 것만 딱 있는 아주 귀여운 구조가 되겠습니다. 46B 타입의 경우에는 타워형 구조인데 여기도 역시 딱 필요한 것만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46 타입은 1인 가구가 살기에 참 좋겠습니다. 이 침실 2를 멀티미디어 룸으로 만들면 최고겠군요. 다음으로 59입니다.
59는 AB 공급이 되고 59A 타입의 경우에는 3bay 판상형으로 공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59A는 그 옛날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평면입니다. 침실 3으로 들어가는 이 복도 좀 보세요. 추억이 새록새록 샘솟습니다. 거실 팬트리가 있다라는 점이 감사할 정도가 되겠습니다. 59B의 경우에는 안방을 희생하고 드레스룸을 넣었습니다. 거실에 비하면 안방이 좀 작게 느껴지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타워형 배치에서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부 욕실의 문과 드레스룸의 문을 분리해뒀다는 거, 요즘의 트렌드를 살짝 반영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70입니다. 70의 경우에는 3bay 판상형으로 공급이 됩니다. 이곳은 작은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침실 3의 경우에도 팬트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침실 3을 수납 전용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침실 3에 양면창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수납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 정도면 신혼부부가 살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84A입니다. 213세대에 공급하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4bay 판상형 구조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84A부터 2022년스러운 구조가 들어갑니다. 일자 주방에 평행 아일랜드가 들어갔네요. 주방 팬트리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방 드레스룸과 파우더룸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현관 창고가 큰 것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겠습니다. 거실 폭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4bay치고 이 정도의 거실 폭이면은 양호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84B의 경우에는 254세대 규모로 공급이 됩니다. 84B가 타워형이 아니라 이렇게 4bay 판상형으로 공급이 되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관에 들어왔을 때 바로 침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잘한 것 같고요. 현관 팬트리를 확인할 수 있고 드레스룸과 파우더룸도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방 식당과 거실 공간이 독특하죠. 이런 걸 우리가 LDK 구조라고 부르는데 주방 식당과 거실이 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모습, 요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주방 팬트리도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수납은 약간 모자라지만 거실 주방의 개방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상당히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 싶고요. 이 동쪽으로 창문이 하나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거는 막혀있기 때문에 살짝 아쉽군요. 101 타입은 57세대를 공급합니다. 전체 평면에서 가장 우위를 가지고 있는 평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 5개 구조로 공급이 됩니다. 침실 2, 3, 침실 4, 안방, 그리고 베타룸까지 들어가 있는 굉장히 매력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수납과 방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이 하나 더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현관 창고와 드레스룸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침실 뒤로 베타룸을 통해서 드레스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아예 옷 공간, 수납 공간, DP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겠네요. 베타룸을 취미 공간으로 만드셔도 되고 수납 공간으로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널찍한 기역자 주방이 들어가고요. 아일랜드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비규제 지역 청약 자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투기 과열지구, 비청약 과열지역으로 1주택 이상 소유자도 1순위를 부여받습니다. 기존 주택 당첨 여부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고요. 5년간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에 1순위 제한을 받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입니다. 최대 3년 동안 적용되고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주의 미성년자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8호제곱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고요. 8호제곱 초과는 추첨제 100%로 선발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예비 당첨자는 300%, 2021년 1월부터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로 간주하고요. 2021년 6월부터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1년 이내 70%, 1년 초과 60%를 적용받습니다. 대출 시점에 따라서 LTV, DSR, 대출 제한이 적용되고요. 인지세법에 따라서 최초 계약 및 중간 전매도 전자수입인지 15만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대명자의 그랜드시티는 공기가 길기 때문에 전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대명자의 그랜드시티 분양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층 이상 기준이고요. 발코니 약정비는 무상, 중도금은 무이자 되겠습니다. 대경화가 좋아하는 좋네요. 분양가 한번 보면 전용 4욕의 경우에는 3억 1200만원, 59의 경우에는 3억 9800만원, 70의 경우에는 4억 7700만원, 84A는 5억 6500만원, 84B는 5억 5800만원, 101의 경우에는 6억 9900만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대출이고요. 잔금 30%가 되겠습니다. 발코니는 무상으로 시공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가볍게 미래를 향해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가 될 수 있겠네요. 84 당첨 시 5,650만원, 101 당첨 시 6,990만원, 준공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84 기준으로 시스템 에어컨 전실 넣으면 644만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6억 중반에 분양하는 현 시점에 84 기준 5억대 중반 분양이라니 가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인근 입지들과 비교해보면 엄청 탁월한 가격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도
중도금 무이자는 현재처럼 높아진 금리 상황에는 상당히 좋은 옵션입니다. 지금 중도금 7%, 8%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돈을 못 구해서 이금융권으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역시 무상으로 주니까 좋습니다. 무무는 사랑입니다. 신축 자이 대단지를 5억 중후반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은 자이 프리미엄을 위해 얼마나 지불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어서 비교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단지 드류파크 KCC 스위첸입니다. 현재 낮은 호가는 84 기준으로 4억 400, 마피 4천 나와 있고요. 높은 호가는 4억 9,800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거래가의 경우에는 4억 8천, 4억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입주장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드류파크 KCC 스위첸은 할인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초품화에 신축 4억이면 대단히 저렴한 것 같습니다. 대명자이와 거의 같은 입지인데 대명자이가 5억 중반이니까 엄청나게 높아 보이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남산자이 하늘채입니다. 현재 낮은 호가 6억 3천, 높은 호가는 7억 7천, 실거래가는 6억 3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억 초중반 수준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지에 나와 있는 매물이 50개가 채 안 되니까 좋은 단지는 그 좋음을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신 센트럴 자이입니다. 현재 낮은 호가가 4억 7천, 높은 호가는 6억 5천, 실거래가는 4억 7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축단지는 타 단지에 비해 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2017년 수준의 가격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과거의 가격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달구벌대로를 누릴 수 있는 1147세대 대단지도 이만큼 할인을 받고 있군요. 마지막으로 동대구역 센트럴 시티자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낮은 호가는 5억 4천, 높은 호가는 6억 7천, 6억 2천, 실거래가는 5억 3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이 특집으로 열심히 모아봤습니다. 초등학교 코앞인 동센자의 가격도 상당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가격이면은 상급지로 갈 수 있겠네요. 여기는 동대구로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되겠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현재 대명자이의 위치는 너무 아무것도 없고 황량한 느낌이 들 정도니까 이 일대의 변화가 클 것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현재의 가격 수준에서는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예상 청약 경쟁률입니다. 시장 분위기 84A, 101, 84B, ETC, 매머드급 대단지, 자이. 앞선 뻥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건폐율 13%에서 나오는 탁월한 조경 면적 역시 아파트인지 공원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34층의 웅장한 대단지가 존재감을 보여줄 것입니다. 달구벌대로와 멀고 지하철역과도 멉니다. 초등학교는 길을 건너야 합니다. 대단지라는 이름이 이토록 위압감이 없는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되레 시장에 물량 압박을 주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습니다. 현재 대구의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보고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대구 미분양은 1만 세대를 돌파했습니다. 1만 539. 모두가 어려운 시기 해결사는 누가 될까요?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대구경북 아파트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